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을 살이 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멍이 난 게 많이 먹는 겁니다. 구멍이 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막는다고 해서 이 배가 안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그 구멍이 난 부분을 수리를 해야 배가 안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지금 당장 먹는 양을 줄인다고 살이 찌고 있는 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지 살이 찌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다이어터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먹지를 말던가 말하지를 말던가 네 입이 문제다.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은 안 찐다. 하지만 이거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되게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보셨다시피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다이어트는 결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살이 찌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고치는 거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여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집이 계속 더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에어컨 온도만 계속 낮추는 꼴이 먹는 양을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똑같고요. 창문을 닫는 거, 호르몬과 장내 세균을 조절해서 하는 다이어트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말고 근본적인 거를 고쳐야지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표면적인 먹는 양을 조절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 계속 참고 또 참다가 폭식이 터져서 막 먹어버리고 죄책하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면적인 것만 고쳐서는 다이어트는 절대 오래 갈 수 없고요.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살이 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호르몬 불균형과 장내 세균 불균형입니다. 오늘은 호르몬 이야기만 해볼게요. 원래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배가 쉽게 부르지 않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많은 호르몬이 관여하게 돼요.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들이 있고 안 먹고 있을 때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들이 있고요. 먹은 음식을 소비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고 먹은 음식을 저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르몬 중에서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식습관을 생각해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만 먹는 게 아니고 아침 먹고 그 사이에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먹고 저녁 먹기 전에 간식 먹고요. 저녁 먹고 야식까지 먹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인슐린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과다하게 분비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과다하게 분비되면요, 우리 몸은 더 이상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게 되거든요.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즉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식사 이후에 높아진 혈당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을 유지하는 거는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안 좋은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만 혈당이 빠르게 낮춰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해서 인슐린이 넣어주려고 하는 혈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는 우리 몸이 에너지 생산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에 있어요. 세포 속으로 연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요.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뇌한테 빨리 먹으라 그래, 우리 에너지가 부족해 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음식을 먹죠. 근데 그게 또 세포에 도달하지 못해서 에너지 생산을 못하죠.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못하죠. 근데 또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또 먹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호르몬 불균형에 처한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면 몸에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쉽게 저장할 수 있는 지방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 생산은 못하고 다 지방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 유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인슐린을 자주 분비하게 만드는 습관만 고쳐도 인슐린 저항성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가장 많이 분비하게 만드는 습관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주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얘기했죠. 음식 먹는 횟수를 낮추면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이 요즘 뜨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는 거는 단 거를 먹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의 60% 정도는 단맛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거, 탄수화물만 줄여도 인슐린 분비가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한 게 키토 단식이라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키토 단식에 대한 내용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영상을 찍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이렇게 오늘은 호르몬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굶는 다이어트 말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다이어트를 해서 오랫동안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장내 세균 불균형에 대한 내용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방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